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랭체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케인입니다. 오늘은 랭체인의 핵심, 리트리버 안에서도 텍스트 스플리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의 리트리버는 레그를 구성하는 중요한 랭체인의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랭체인의 다큐먼트 로더스, 저번에 배웠던 이 부분 다음에 해당하는 순서인 랭체인의 텍스트 스플리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플리터스는 토큰 제한이 있는 LLM이 여러 문장을 참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문서를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큐먼트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 다큐먼트를 임베딩하는 과정 사이에 청킹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청킹하는 과정을 텍스트 스플리터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서를 더 작은 단위로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청킹된 덩어리들을 하나씩 임베딩 벡터로 만들고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청크 하나당 하나의 벡터가 매칭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토어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임베딩 벡터들이 결국에 각각의 청크들이 수치로 변환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는 이유는 이 벡터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질문한 것의 임베딩과 유사도가 높은 벡터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청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청크들을 LLM에게 보내서 사용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만드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LLM에는 보통 토큰 제한이 4096 또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토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 아래에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참고하는 이 청크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 토큰 제한을 넘어가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크를 적절한 크기로 나누고 뭐 몇 개의 청크를 저희가 참고를 할지, 그 청크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그 청크를 나눌 때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할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랭체인의 텍스트 스플리터 모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큐먼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청크를 뭐 3개로 나눴자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각각의 문장들이 있는 청크들이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사용자의 질문을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수치화하는 과정을 마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기후 리스크는 이라는 문장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면 이런 숫자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것과 가장 유사한 벡터들을 이 벡터 스토어에서 찾는 과정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국내 기후 리스크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의 임베딩 벡터가 가장 유사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임베딩 벡터에 해당하는 청크, 이 청크와 사용자의 질문이 함께 합쳐져서 최종 프롬프트가 완성되고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의 토큰 수는 사용자의 질문 길이에 따라 정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참고하는 청크는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청크 사이즈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청킹을 할지를 잘 설정해 주셔야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텍스트 스플리터스에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와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특정한 구분자를 기준으로 문장들을 청크로 나누고 그 청크들의 사이즈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구분자 한 개를 기준으로 문장들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는 문단 구분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줄바꿈이 2번 되면 이 문장들을 나눠라 라고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최대 청크 사이즈가 토큰 500개다 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단이 첫 번째 청크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단이 토큰이 600개다 라고 하면은 이 맥스 토큰 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분자 1개, 줄바꿈 2개를 구분자로 설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분할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작게 자르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고 저희의 첫 번째 청크는 이 맥스 토큰을 지키지 못한 600 토큰의 청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구분자 여러 개를 재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분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줄바꿈으로 먼저 분할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맥스 토큰 값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구분자들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줄바꿈 다음에는 뭐 엔터 한 번,
그 다음에는 뭐 마침표 이런 식으로 구분자 리스트를 주고 그 리스트를 재기적으로 돌면서 청크가 맥스 토큰 값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서는 이 줄바꿈을 기준으로 저희가 문단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엔터 하나로 구분된 이 두 문장이 모두 하나의 청크에 들어가서 토큰 값이 500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는 이것이 토큰 값이 500을 넘기 때문에 뭐 마침표 또는 쉼표와 같은 새로운 구분자들로 다시 한번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맥스 토큰 값을 넘지 않도록 분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플리터에 대한 설명은 방금 나눴으니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분할기고요. 특정 구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드라이브에 State of the Union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구문을 통해서 저희가 불러오고요. 그럼 이제 State of the Union이 텍스트 형태로 불러와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랭체인의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모듈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스플리터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선언을 하는데 4가지를 먼저 설정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separator는 구분자입니다. 저희가 문장을 어떻게 하위 청크로 나눌지 구분하는 구분자를 이렇게 줄바꿈으로 선언을 하고요. 두 번째로 청크 사이즈를 어디까지 제한을 할지 저희는 이제 1000을 기준으로 청크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청크 오버랩이라는 게 있고 랭스 펑션이 있는데요. 이 랭스 펑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청크 사이즈를 측정할 때 이 1000이 무슨 기준으로 1000이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랭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렌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 글자 수를 기준으로 청크 사이즈 1000이라고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러면은 1000글자 이하로 청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청크 오버랩이라는 게 궁금한데 이거는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크 오버랩은 다음과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줄바꿈을 기준으로 문단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청크는 이렇게, 두 번째 청크는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청크 오버랩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단은 똑같이 이렇게 줄바꿈 이전의 문장으로 청크가 구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 청크를 구성을 할 때 그 다음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청크의 뒷부분 조금을 오버랩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청크가 문단 단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뭐 분석 결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분석 결과라는 것이 어떤 분석의 결과인지 저희가 이 청크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질문과 유사한 임베딩 벡터가 이 청크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가 나왔다. 그리고 이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분석 결과의 분석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 문단의 마지막 문단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나눠진 청크의 앞부분의 청크 뒷부분 조금을 겹치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1, 2 이렇게 두 개의 청크로 구분됐던 것이 1 그리고 1의 뒷부분을 좀 포함한 2 이렇게 구분되도록 청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문맥에 뭔가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청크 오버랩을 뭐 100이나 200 이 정도로 줘서 이 전 청크의 마지막 문장을 조금 참고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해 주신 후에 텍스트 스플리터를 선언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이 State of the Union이라는 문장 그러니까 문서를 스플릿 텍스트를 통해서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글자씩 분할이 돼야겠죠. 저희가 len 글자 수를 기준으로 청크 사이즈 1000을 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구분할 때는 이 줄바꿈을 기준으로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살펴보면은 뭐 이런 워닝이 나오는데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그 첫 번째 청크, 두 번째 청크, 세 번째 청크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청크의 마지막 문장이 세 번째 청크의 첫 번째 문장으로 겹쳐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청크 오버랩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닝을 보면 랭체인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청크 사이즈를 1163, 1015로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설정한 1000보다 높다라고 워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크 사이즈를 1000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크의 사이즈가 1163, 101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넘는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단 단위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특정 문단의 토큰 사이즈가 1000이 넘는다, 글자 수가 100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구분자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1000이 넘는 청크의 경우에 이렇게 워닝을 띄워서 표시를 해주지만 그 이하의 하위 창고로 나눌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레그를 구성할 때 사실은 글자 수가 1000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 LLM이 오류가 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약간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청크 사이즈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리컬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청크들이 어떻게 스플릿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 나눈 것이 텍스트였죠. 이 텍스트를 돌면서 길이가 몇 개인지, 청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1163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15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서들, 청크들 나뉜 것들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세봤더니 1000이 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뭐 일단 그것은 무시를 하고, 이렇게 나눈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뭐 다큐먼트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플리터, 크리에이트 다큐먼트, 그리고 원래 텍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은 다큐먼트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한글 문서를 가지고 먼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 다큐먼트 로더스에서 파이 PDF 로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앤 스플릿을 통해서 페이지 단위로 PDF들을 나눠주고요. 페이지의 길이를 숫자를 보면은 18페이지의 문서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컨텐츠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하고 끝나고, 첫 번째는 뭐 2를 시작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위에서 설정한 것과 똑같이 하되, 이제 세퍼레이터는 줄바꿈 한 번만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다큐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페이지스를 가져왔는데, 이 페이지스가 저희 로더를 통해서 가져왔죠. 이 로더를 통해서 가져오면은 다큐먼트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스플릿 다큐먼트를 통해서 페이지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가 나눠지고요. 위랑 똑같이 이 두 번째 객체의 페이지 컨텐트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세대에서 끊기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위에서는 저희가 이 PDF에서 페이지별로 봤을 때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해서 청크 사이즈를 1000으로 제한을 했더니 이렇게 차세대에서 끊기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차세대 다음에 줄바꿈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차세대 다음에 줄바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차세대 다음에 줄바꿈을 통해서 청크 사이즈 1000을 유지하려고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릿인데요.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릿은 줄바꿈 2번 한 것 기준으로 문서를 분할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뭐 마침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구분자들을 재기적으로 돌면서 분할하는 과정을 통해서 맥스 토큰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와 주시고요. 설정하는 것도 위랑 똑같이 하되 오버랩만 200으로 두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ate of the union이라는 문서를 create 다큐먼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다큐먼트 객체로 나누되 이 텍스트 스플리터의 설정을 따라서 분할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 컨텐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글자 수도 위랑 똑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쭉 살펴보시면, 네, 그러니까 청크 사이즈가 1000이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개의 구분자를 돌면서 재기적으로 분할을 했고 청크 사이즈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설정했던 이 청크 사이즈를 지키면서 분할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문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또 가져와서 이제 페이지는 몇 개 있는지 아까 확인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도 아까 해봤는데 일단 두 번째 페이지에 컨텐츠를 가져오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똑같이 스플릿 다큐먼트를 통해서 나눠줬을 때 나뉜 개수가 31개네요. 저희가 페이지가 18개였는데 페이지 18개를 31개의 청크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청크의 페이지 컨텐츠를 보시면 차세대로 나뉜 것을 또 보실 수 있죠. 네, 이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기타 스플리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텍스트 스플리터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글로 된 거는 뭐든지 LLM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나 레이텍스 같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에도 나누는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본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나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파이썬 문서를 예를 들어서 스플릿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줄바꿈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줄바꿈이 굉장히 잦죠. 코딩을 했을 때 뭐 함수 선언하는 제목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로직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로직별로 그럼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분자를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나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과 같이 하나의 단위로 묶이는 것을 기준으로 문서를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레이텍스, HTML, 코드 같이 다양한 문서도 분할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할 때는 랭체인의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가져와 주시고 여기에 랭귀지를 하나 더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 get separators for language라고 해서 어떤 언어의 구분자를 가져올래?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임포트한 랭귀지에 파이썬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에 해당하는 문서를 분할할 때 어떤 구분자들이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diff, 뭐 tdiff, 그리고 줄바꿈 2번, 줄바꿈 1번, 뭐 공백,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재기적으로 돌면서 청크를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제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뭐 hello world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all the function이라고 주석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스플리터를 선언을 해주시는데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에 from language를 통해서 랭귀지,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청크 사이즈는 50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청크 오버랩은 없다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가진 이 파이썬 코드 텍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넣어서 파이썬 스플리터 create document를 통해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큐먼트 객체로 분할이 됐는데요. 분할된 부분을 보면 hello world라고 한 다음에 print hello world까지 이 함수 부분 여기까지 전체를 청크 하나로 봤고요. 그 다음을 call the function 이 부분을 두 번째 청크로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큰 단위 텍스트 분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들은 청크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글자 수를 기준으로 분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토큰을 단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텍스트를 분할하는 목적 자체가 LLM이 갖고 있는 토큰 제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이 토큰이라는 것을 단위로 저희가 텍스트를 분할하지 않고 글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저희가 이 정도면은 LLM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분할할 때부터 토큰 단위로 잘라주는 것이 좋고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랭체인 안에 이제 다른 종류가 또 있는데 저희는 그 종류를 사용하기보다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다른 파라미터 하나를 설정해 줌으로써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단위로 텍스트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크나이저 중에 하나인 틱토큰 모듈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틱토큰을 임포트한 후에
이 틱토큰 토크나이저 모듈 안에 있는 getEncoding 함수를 통해서 CL100K 베이스를 선언해 줍니다. 이 CL100K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GPT 모델들에 대해서 인코딩 할 때, 토크나이징 할 때 쓰이는 임베딩 모델이고요. getEncoding을 통해서 이것을 선언해주고 토크나이저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을 세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틱토큰렌을 선언하는데 토크나이저의 인코드를 통해서 텍스트를 인코딩 해주고요. 그 인코딩 된 것을 길이를 잴으로써 토큰의 수를 셀 수 있게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살펴본 텍스트를 틱토큰렌을 통해서 토큰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325 토큰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안에 저희가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되 length 펑션만 바꿔줄 건데요. 이 length 펑션을 기존의 len이 아닌 틱토큰 len으로 바꿔줬습니다. 기존의 len이라고 저희 length 펑션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 len이 글자 수를 세는 함수였죠. 근데 저희가 선언한 이 틱토큰 len의 경우 토큰을 세는 함수인데 이 length 펑션으로 저희가 만든 것을 받아줬을 경우에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토큰 개수를 통해서 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이 1000 이하가 되도록 청크를 구성하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이 페이지스를 스플릿 다큐먼트 함수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렇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청크의 텍스트 글자 수는 1068자고 틱토큰렌을 통해서 토큰을 세면 96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나눈 이 청크들의 토큰 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텍스트 리스트 전체를 돌면서 이 텍스트의 컨텐츠들의 길이를 세는 데 있어서 틱토큰렌을 써서 토큰 리스트에 담고 이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토큰 개수를 1000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1000 이하의 값들로만 청크 사이즈가 정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LLM에다가 컨텍스트를 제공할 때 토큰 제한 이슈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텍스트 스플리터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텍스트를 인베딩 하는 과정, 그리고 벡터 스토어, 그리고 리트리버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